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10월 8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제3차 확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금천구의 확진자 수 상황인데요. 12월 3일에 8명이 좀 늘어났고 4일 날에는 수능 보는 날입니다. 이날 5명이 좀 늘었습니다. 5일 날 3명, 6일 날 4명, 그리고 7일 날 3명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6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 상황에서도 학교 그리고 학원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지금 학교도 지금 등교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네, 그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상향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은 지금 모두 집합이 금지됐죠. 여기에는 헬스장도 포함되고요. 실내 운동장 대부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지금 중단됐고요. 이 미용업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 면적이 8제곱미터 당 한 명 인원을 제한두고 그리고 한 칸 띄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이나 멀티방도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도 20시 이후에 운영이 좀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학원이 좀 중요한데 학원도 집합 금지가 되고 단 지금 대입을 위한 그런 교습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 계약한 직업훈련, 직업개발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학원들이 다 온라인으로 좀 전환한 상황이고요. 금정구 상황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 주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방과 후에 그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이렇게 이동량이 적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도 학교 일과 후에도 계속 이동량이 많아서 일단 중고등학교는 일단은 온라인을 전환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트나 이런 큰 대형 그 판매업소도 지금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들의 생활 방역 수칙을 꼭 지키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에 청원합니다라고 지금 서명을 금천구에서 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금천구에 쓰레기 매일 수거에 관련해서 논란에 되는 지점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 금천구 의회가 지금 회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기 중에 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청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지금 내일 모레까지죠. 10일까지 청원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청원 내용은 일단은 부당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것을 삭감해달라.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우리 금천구 주민과 그리고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한번 논의해보자. 공론하면서 논의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청원이고요. 그리고 구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도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금천구청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금천구 의회를 포함해서 민, 관이 함께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금천에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 청원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11일 날 전달식을 합니다. 12월 10일 같은 경우는 금천구 의회가 예산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은 본회의가 예산심의는 12월 17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금천구의 의원들이 이 사안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달라라는 것을 청원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금천구 의회가 12월 25일 날 개원한 이래 지금 각 부서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의 그리고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좀 받으면서 이 관련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보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하거나 간단한 질의응답만
상황이라서 요것을 좀 해보자라는 것을 청원하고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는 한번 청원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더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위원장님 아니죠 사무국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20일부터 매일 아침에 금천구청 앞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져가는 노동강도 인원 장비 보충하라. 우리도 사람이다. 차별이 웬 말이냐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7월 25일부터 했으면 오늘이 딱 만 2주가 되는 날입니다. 금천구청장의 면담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바로는 지난주에 면담을 날짜를 잡았는데 위원장은 들어오지 마라 라고 금천구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에게 요즘 이런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 일반노조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무국장님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게 되면서 면담이 파행됐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우리 백수연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만 2주째 집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게 가장 큰 핵심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구청이랑도 대화도 하고 싶고 진짜 저희 그 민간위탁 진짜 사장은 요 구청장인데 지금 그 민간위탁 그 대표자들한테만 밀고 저 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고요. 좀 그 기존에 대한 문제는 매일 수고로 되면서 적정 인력을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나 뭐 이런 조사도 현장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다가 지금 그 인력을 내보내서 한다는 소리도 없을 뿐더러 뭐냐면 이번에 민간위탁 그 입찰 기간이었었는데 입찰 예시에 그냥 통보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현장에서는 그 인력 갖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게 중점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해결할 만한 그 의지가 없는 식으로다가 위원장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우리 노조에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적에서 그 면담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해서 볼 건데 그냥 저희랑은 대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이 구청장을 진짜 사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저희의 급여나 그 구청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우리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인데 사장들이 아마 대행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려주는 예산 갖고 저희 급여나 모든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이 저희들이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급여니 무슨 사람 인원 충원이니 하는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되는 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장이 구청장이죠. 그러면 좀 2주간 지금 아침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까 그 면담이 성사되려 하다가 위원장 못 들어온다. 그거 말고는 다른 계획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다른 적도 없고 지금 저희가 2주 동안 하면서도 구청에서는 지금 뭐 저희랑 대화를 한다는 뭐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다보지도 담당자조차도 내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내일이 지방노동위에서 마지막 조정 날인데 그 전에 지금 저희 노조에서는 원만하게 좀 해결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완전히 소통 자체를 안 하려고 드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동이 중재한다는 건 지금 파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조정이 중단이 되면 파업권을 갖고 나오는 건데 파업을 할지 말지는 뭐 파업권을 갖고 나온다고 해서 파업을 뭐 당장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파업권을 갖고 나와서라도 아직까지 대화를 하겠다는 저희 노조에서는 그 의지는 있고요. 그 안에라도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금천 구민 전체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앙노동위가 내일 최종 판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그럼 바로는 이제 쟁의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한번 연장을 해서 15일 연장을 해갖고 지금 한 달째, 왜냐면 대화를 해보려고 진짜 사장님 그 구청장의 의지가 어떤지를 그걸 보고 그 대화를 해보려고 연장까지 해가면서 지금 조정에 임했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내일이면은 이제 그 쟁의권을 갖고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화가 없었으니까. 네, 잘 들어보셨죠?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내일이 중앙노동중재위원회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요것에서 중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파업으로 가는 순서가 남아 있어서 사실 노동자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이런 문제들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금천구의 이번에 본회의장 사진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의장단 앞에서 의석순에 지금 김용술 구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요. 화면의 왼편에 보시면 금천구청이 나와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건데요. 그전에는 저기 김용술 의원이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쭉 의원님들이 구정 질의를 쭉 하면은 집행부의 국장들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는 시정연설이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요청했을 경우가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의원과 그리고 구청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 1대1 응답, 1대1 질의를 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고를 이렇게 읽었거든요. 질문을 쭉 읽고 답변을 쭉 읽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본회의가 그리고 이런 구정 질의가 주민들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이거 한번 모셔서 방청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한번 금천구청이 어떤 심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주민자치법이라고 지금 국회가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례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내년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주민자치법이 상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여기서 행동하고 계신데 요거는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 김일식 단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좀 통해서 사안을 얘기하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반갑지만 않은데 지금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금 전부 개정안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청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네.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심사위 소위에서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심사 내용 중에 정부가 올린 지방자치법 그 개정안 중에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네.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사항인데요. 이 26조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뭐 특례시라든가 또는 뭐 지방의회에 뭐 인사 권한을 준 거, 뭐 그 사무원 보좌관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과를 시킨 거죠. 네. 실제로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회 실시 근거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원리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명시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지방자치법 제26조 조항을 뺀 것은 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안이 있다는 거는 그 애초에 법률안이 있고 여기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으나 그것이 지금 통째로 사라진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실시와 관련된 조례는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하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결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자치 실시와 관련된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반드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네. 20년째 지금. 그렇죠. 이게 그 주민자치 제도가 시작된 지가 지금 20년 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주민자치위원회였죠. 그거가 이제 예.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로 시작된 지가 이제 7년 예. 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지금 밀고 있고,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10개 동이 다 주민자치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럼 네, 근데 네, 네. 이게 개정안이 삭제됐다는 거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앞으로 이게 좀 확대될 것이냐라는 좀 그런 위기감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실시와 관련된 거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들도 필요하다. 행정적인 지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실제 이 시범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아니고 네. 사업 실행을 위한 지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특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영이 되는 정책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좀 늦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사실 개정안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 국회의원과 함께 제출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정부 입법 개정안입니다. 네. 정부 입법 개정안이에요. 그럼 예. 이 행자부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 행자부위원회는 왜 이거를 행정안전위원회는 왜 이거를 삭제했나요? 그 의도가 뭐죠? 우선 행정안전위원회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은 첫 번째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제26조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회 실시를 국회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네.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역량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주고 제도화 시킨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사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민자치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되는 이 정치적 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명백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인사권, 사무국 인사권을 준다거나 거기에 보좌관들을 배치하게끔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보좌관을 배치하게끔 한 것을 동의한 걸 보면 네. 주민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 어떤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들은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일정하게 야당에게 동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자기들이 이익 볼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부분들, 지방의회와 단체자치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고 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러면 해결하면은 일단은 같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의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자치에 관련 내용은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 그러니까 10명의 의원이면 금천구 같은 경우 이면이면 5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는 예, 예. 통과되는 그러면 사실 네. 직접 민주주의는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 사실 뭐 예,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대의민주주의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거 앞으로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좀 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널리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당사자라든가 활동가들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설명 연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1월이나 2월 또는 빠르면은 12월 말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네네. 다시 26조를 부활하는 개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강화하는 법령들에 대한 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네네. 그 우리들 국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반대 성명서가 좀 나와 있고 반대 성명서에서는 일단은 다시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은 언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진행한 지가 12월 2일, 3일부터 했기 때문에요. 네네. 많은 부분들을 좀 모아내서 주민들 국회에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금천구에 있는 활동가 분들이라든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서명 참여를 바라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마을 공동체 밴드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서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우리 주민들께서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자치법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 올해 네. 지금 주민자치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사업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계시고 내년에 좀 뭐 대충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금천구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올해 마무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실행해야 될 사업들 중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마련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좀 내년도에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지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네. 또 추가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들으셨죠? 이런 내용으로 주민자치법의 개정안이 다 삭제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시범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면 이번 본회의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이 정부 개정안이 꼭 통과돼서 주민자치의 힘이 주민으로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제도적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서울시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서울시 뉴스 1위는 서울시 올해의 뉴스는 1위는 제로페이 서울 사랑 상품권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코로나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시민 투표를 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26일간 투표를 했는데요. 1위가 제로페이 서울 사랑 상품권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로페이 상품권 사면은
최대 뭐 10%까지 할인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올해 가장 크게 결제 수단에서 제로페이가 사실 미미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제 서울 사랑 상품권, 금천구는 GBLE 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이 판매되고 10% 할인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요즘에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가도 제로페이로 다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약간 다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제나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생, 언택트, 그리고 X방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시민들이 인식했다고 하고요. 2위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또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다음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깨끗해졌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 공항터미널, 대합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추가도 할 건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 때문에 다 이제 중단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서울시 역사편찬원의 소식인데요. 서울의 동해 역사라는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동북권, 2019년에는 동남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서남권에서 구로구의 금천구 두 개의 구의 동해 역사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동, 금천구는 3개동입니다. 뭐냐면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이렇게 법정동으로는 3개고요. 행정동으로는 독산 1, 2, 3, 4동, 시흥 1, 2, 3, 4, 5동인데, 하여튼 시흥동과 가산동, 그리고 독산동, 이 3개동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전해드리는 책이 만들어져 갔고요. 이 책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무상 배포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책 꼭 구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 가능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동해 역사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탑 9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서울시 공영 장례 지원 제도가 최우수 사례로 좀 꼽혔고요. 우수 사례는 3건이 좀 꼽혔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 관리 운영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청년 수당 비대면 자격 검증, 그리고 코로나19 모바일 전자명부 이렇게 3가지가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이 우수 사례로 선출된 곳은 장려금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 서비스가 점점 개선되는 서울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소식인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협약이냐? 농촌 유학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인데요. 농촌 유학, 뭔가 좀 낯설죠? 농촌 유학은 서울의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흙을 밟으면서 생태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자연,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6개월 동안 한 학기 단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희망하게 되면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학 기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좀 시골에서 그런 감성적인 것을 듣고 싶다 하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만입니다. 감사합니다.